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순위 정해버리는 남자 내순남 산체스입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영화가 하나 있죠. 네, 바로 개봉 10일 만에 300만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인데요. 놀랍게도 관람객 평점 9점대, CGV 골든에그 지수 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이 좋아서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재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길래 저도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가려고. 누구랑 보러 가냐고요? 우리 선은 넘지 맙시다. 예? 네, 뭐 아무튼 영화 서울의 봄은 제작비가 무려 232억 원이 투자된 대작인데요. 이 금액은 한국 영화 제작비 18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니 갑자기 궁금하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 역대 한국 영화 제작비 순위 탑5. 오늘 주제는 각종 보도자료를 참고했으며 마케팅비, 배급비를 포함한 총 제작비 기준이 아니라 순수 영화 제작 비용인 순 제작비로 순위를 매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갑시다. 먼저 5위. 영화 마이웨이입니다. 2011년 개봉한 영화 마이웨이. 무려 정말 억소리 나는 280억의 제작비로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로 1000만을 돌파한 강재규 감독의 차기작이자 장동건, 오다기리조, 한빙빙 등 당대 기준 정말 초호화 캐스팅으로 제작 당시 엄청난 기대감을 안겨주었는데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관객 수 214만 명에 흥행 수익 159억을 기록해 투자자 배급사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사회 때부터 화면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전체적인 만듦새가 시원치 않았다라는 공통적인 평이 있었고, 한국에선 친일, 일본에선 반일 영화로 낙인 찍히며 관객이 많이 찾지 않았죠. 또한 그때 당시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과 맞붙은 것도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탐형은 좀 이기기 힘들어, 알지? 저는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다시 봤었는데 시나리오나 개연성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투씬은 정말 볼만했어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좀 재밌게 봐지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본다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종이나 맞아 되지세요. 넘어가시죠. 자, 4위는 뭘 것 같으세요? 연료가 새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더 문입니다. 2023년 8월에 개봉한 영화 더 문. 마이웨이보다 6억을 더 쓴 286억의 제작비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달 탐사를 소재로 한 재난 SF 영화인데요. 신과 함께 김용하 감독, 영화 불안당, 킹메이커로 최근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설경구 배우가 만나 화제가 됐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약 600만 명인데 최종 관객 수 51만 5,641명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마이웨이에 이어 배급사 CJ는 또다시 눈물을 삼키게 됐습니다. 올여름 당시 밀수,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4편의 텐트폴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해 함께 경쟁했는데 가장 아쉬운 스코어를 기록했어요. 저는 4편을 다 봤는데 더문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해는 돼요. 네. 죄송합니다. 신과 함께 연출을 맡았던 김용하 감독과 신과 함께에서 수준 높은 CG를 보여준 시각특수효과팀 덱스터 스튜디오가 다시 만나 CG의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았는데 한국적 신파와 단순한 스토리 구성으로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이야기가 다가와야 기술도 보인다 라는 평을 남겼는데 딱 본질을 꿰뚫는 평인 것 같네요. 저는 그래도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런 도전을 굉장히 크게 사요. SF 영화가 사실 한국에서 제작되기도 힘들고 성공한 적도 거의 없어서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정말 높게 사고 싶고, 네? 그럼 저보고 투자하라고요? 안 하겠습니다. 자, 3위는 뭘까요? 바로 디워입니다. 2007년 개봉한 전설의 그 작품 디워. LA에 등장한 이무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괴수 영화인데요. 순 제작비는 315억 원으로 추정되며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843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이며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해외 P&A 비용이 700억으로 8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불러들이고도 대규모 적자를 내며 투자자들의 눈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디워는 참 많이 많았던 작품인데요. 일단 감독인 심영래 감독부터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그리고 어이없을 정도로 허술한 조선시대 연출, 개연성 없는 스토리 등으로 그때 당시 왜 800만이 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2007년인 개봉 당시에는 기존 한국 영화들에 비해 발전한 3D CG와 애국심에 대한 호소를 위주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아마 지금 시기에 개봉했다면 저는 80만도 힘들었다고 봐요. 80만.
네, 뭐 아무튼 영화 외적으로는 마지막 엔딩 씬의 BGM 아리랑과 심영래 감독의 짤막한 편지로 애국심 마케팅을 노리며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 모두가 한국 영화라고 해서 조건 없이 응원을 보내고 내 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뭐 내 나라에서 만들었다,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월을 겪으며 성장한 것입니다. 저 또한 세계 시장을 두드리는 K 컨텐츠들 정말 많이 응원하지만 디월을 생각하며 애국심보다는 작품성으로 어필하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딱 2개 남았습니다. 2위는 바로 세수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외계인 1부입니다. 순 제작비 330억, 충무로에서 손꼽히는 스토리텔러, 범죄 재구성, 야, 이거는 0.1936%의 확률이야. 타짜, 딴 돈의 반만 가져가. 전우치, 보상은 무엇이냐? 도둑들, 내 사랑의 매뉴얼이 없잖아. 암살까지 몸이 2개지요. 단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는 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1부.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흥행에 실패하셨네. 약 150만 명의 관객으로 마감하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 하나 문제점은 바로 사전 제작으로 이미 제작을 해놓은 2부까지 있다는 것인데 2부는 손익분기점이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2부에서 대략 1420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하네요. 야, 이거 맞아? 아니다 이놈아. 그러나 외계인 1부는 스코어는 낮았지만 호평도 꽤 있었는데요. 주인공 김우빈, 김태리, 류준열 배우, 그리고 조우진, 염정아 배우의 호연과 전우치 시절보다 진일보한 고려 파트의 도술 액션으로 오락 영화로서 꽤 훌륭하다는 평을 받았죠. 하지만 1, 2부가 나뉘어져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끝맺어 주지 않은 점,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동시에 보여주며 관객이 세계관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구성이 관객을 불러들이지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탑건이 개봉했던 것도 컸죠. 내가 그랬잖아요. 타면 이기기 힘들다니까. 아까도 얘기했듯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SF 장르들이 영 힘을 못 쓰는데 계속된 도전으로 언젠가 꼭 빛을 보기를 저 산체스가 응원하겠습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바로 설국열차입니다. 지난번 아쉽게 1000만을 넘지 못한 영화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작품 설국열차. 2013년 개봉에 순 제작비 437억 원으로 당당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거장 봉준호 감독과 연기로 내로라는 배우들이죠. 송강호, 틸다 스윈트, 크리스 에반스, 조너트 등이 출연한 디스토피아, 액션, 느와르, 스릴러, SF,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인데요.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짭짤했습니다. 국내에서 943만 명의 스코어와 2차 판권, 리메이크작, 해외 판매 수익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웃음꽃을 선물했다고 하네요. 아마 그 단백질 블록 만드는데도 제작비를 꽤 썼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설국열차가 기록한 437억의 제작비 기록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다시 한번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아니면 깨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준호 감독님 기다리겠습니다. 알시대로. 자, 이렇게 오늘은 역대 한국 영화 제작비 순위 탑5를 살펴봤습니다. 난 이걸 생각했는데 이게 안 나왔네 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요. 산체스가 이런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진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